국내 사모펀드 운영사인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기업인 솔루스 첨단 소재가 룩셈부르크 법인 매각을 본격화합니다. 룩셈부르크 법인은 전지박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기술력에 주목한 다수의 원매자가 인수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 장 초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3개월 만에 10만 달러 선을 회복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정책적인 기대감도 어울리면서 가상화폐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마블의 주가가 장 초반 11% 넘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마블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것이 그 영향으로 풀이되면서요. 계속되는 강세 양상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금요일 마감 시장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물론 지수 자체는 좋지 않지만 그 지수 안에서도 주목받는 종목과 업종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관세의 영향권이 들어가기 전으로 주가 자체가 회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흥국 지수상으로도 이번 주 우리 증시의 성적표도 나쁘지 않은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의 시나리오 있는 만큼요. 그에 따른 다양한 전략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뉴지스는요.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욱 비장님께서요.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가 있죠. 소통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마감 시장은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부장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또 시장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하나하나 시장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재건주 다시 투심이 쏠리고 있죠.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휴전을 해라라는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합니다. 이쪽 섹터를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제 휴전에 대한 어떤 좀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계속 나온 상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좀 그 압박식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주들이 항상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 등락폭을 어떤 이제 펀드멘탈 상관없이 좀 등락폭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재건주들이 상승세를 뭐 보여주었지만 뭐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거지 그 전만큼의 약발은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뭐 이슈로도 뭐 영상으로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 히토류나 어떤 광물 쪽에서의 이 협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이슈가 좀 나온 이후에는 그 전에 어떤 이제 광물적인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히토류 같은 이 광물에 대한 수출의 부분이 좀 약간 양보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만큼의 어떤 휴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는 좀 이슈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건주는 전 테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전만큼의 어떤 시장에서 보이는 그런 좀 그 강세는 좀 잠잠한 편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 때문에 재건주들이 다시 들썩였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의 시세를 보니까 그렇게 또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건주의 이제 공략의 시점에서 투자의 시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신규 매수 관점은 약간은 좀 힘들지 않나. 아니다. 예, 대신 이제 기존의 보유자 영역에서는 또 이제 재건주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어떤 좀 협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MOU나 이런 부분을 체결한 기업들, 또 현재 진출한 기업들 위주로 뭐 특히 이제 HG 현대그룹, 또 이제 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현지 기업들과 또 그 정부와 협약을 좀 벌였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막 정말 이제 휴전 저는 이제 종전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휴전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했을 때 가장 큰 피해 지역이 이제 동부 지역이잖아요. 뭐 이쪽에서의 지금 현재 어떤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전에는 오히려 좀 중국의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중국 정부와 이 지역에서의 MOU 계약을 많이 좀 맺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휴전한 이후에 이 어떤 복구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게 미국이 좀 주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저 러시아 쪽에서의 그 동부 지역에서의 휴전했을 때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던 상황을 종합을 하면 뭐 미국, 러시아, 어떤 중국 기업들한테 이런 그 수주나 이런 수혜가 갈 가능성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더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700조 원에 대한 사업 복구 예산 얘기도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얼만큼 가져올 거냐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선반영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반영이 되는 부분인 상황에서 과도한 기대감으로 이 기업들한테 재건주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재건주 이야기를 할 때는 또 방산주 이야기를 함께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방산주가 더 강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실적 영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재건주를 실적과 엮어서 좀 풀어본다면은 그 안에서도 답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재건주들의 여러 섹터가 있지만은 1차적으로 재건을 했을 때는 가장 그 순서로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이 1순위이기 때문에 항만이나 또 이제 뭐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 그다음에 건설 뭐 기업들에 대한 1차적으로 실적을 잡힐 가능성이 큰데 그다음에 이제 건설 기계 뭐 그다음이 좀 뭐 에너지 섹터나 또 여러 가지 뭐 통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들 재건주들에 대한 종목들을 이 슬림화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뭐 펀드멘탈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건설 기업들의 이 실적이 많이 좋지는 않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건설 기업들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포트에 좀 일부분 좀 담아두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 건설 기계 또 이제 뭐 전력 기계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전력 전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받쳐주는 기업들이거든요. 뭐 이런 기업들을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 재건에 의한 실적 기대감은 플러스 알파라는 관점을 가져가셔야 이 접근하는데 좀 펀더멘탈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공략을 하자면 어떤 뷰로 바라봐야 하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건설주들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통적인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바닥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있기는 있던데 그리고 또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기에도 공략하기엔 조금 좋지 않다라고 보세요. 우선 뭐 건설 쪽에서의 또 이제 주택 쪽에서 또 이제 우리 내적으로 이제 주택 쪽에서의 부분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테고 또 이제 해외 쪽에서의 플랜트나 수출을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뭐 GS건설이 가장 큰 어떤 내수 쪽에서의 주택 부분 쪽에서의 강제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뭐 실제 우리나라 이 주택 경기가 그렇게 잘 살아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GS건설에 대해서 공략을 하는 부분은 약간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지금 해외 쪽에서의 그 어떤 건설이나 이쪽 그 주택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 또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건설 쪽에서 이 플랜트나 원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부분으로 이제 먹거리를 찾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원전 쪽에서의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시티나 IT 쪽으로의 새로운 먹거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건설주들을 뭐 다른 섹터 대비해서 어떤 비교를 하게 되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 접근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건설주들도 이 섹터별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어떤 신사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좀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몰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시장 방향성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영국 쪽과 처음으로 무역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나서 시장이 조금 훈풍이었고 뉴욕 증시의 영향력도 좀 받아가는 게 확인이 되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 또 그렇지는 않은 느낌이긴 해요. 일단 이 헤드라인은 부장님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좀 그러니까 미국과 그러니까 영국에서의 그런 어떤 그 수혜라고 좀 볼 수 있겠지. 뭐 우리나라와 좀 다른 국가들을 좀 연결해서 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제 올린다는 그런 취지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국가들에서 이 흑자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이지만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금 타겟을 했던 상황인데 영국은 그 미국한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적자를 항상 이제 미국한테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은 분명히 좀 다르지 않나. 그렇네요.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지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와 그렇게 연관성은 저는 떨어지지 않나. 물론 이제 이 자동차 뭐 섹터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솔직히 이것도 좀 모르거든요.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국 쪽에서의 미국이 좀 완화된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쪽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좋게 한다라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번에 이제 영국과 미국 쪽에서 관세를 본다고 한다면 이 철강과 알루미늄 이제 수출을 이제 0%로 지금 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철강주들에 대한 약간의 좀 관세에 대한 그 전에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이 부분이 완화될 가능성이 왜냐면은 이 철강 쪽을 이 관세를 0% 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 안에서도 이 철강에 대한 수요 부분은 미국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 봤을 때도 필요하다라는 걸 좀 인식을 시켜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종목별로 또 섹터별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인 훈풍을 이게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저는 뭐 이제 뭐 롤스로이스, 뭐 철강 뭐 얘기는 하지만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제약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GSK 같은 대형 제약사 쪽에서의 관세에 대한 부분이 과연 할까라고 좀 그 예측을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합의가 나오진 않았어요. 아, 이게요. 네. 네. 근데 2주 뒤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직 안 난 상황이죠.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제약 쪽에서의 좀 미국이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본다고 하면은 글쎄요, 미국과 영국 안에서도 이 섹터별로 또 머리 숫싸움을 지금 트럼프가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면은 영국 쪽에 있는 주요한 제약사들이 미국 쪽에 납품하는 의약품들이 상당히 많은 거네요. 그게 그쵸. 중요하다라는 건.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영국이 미국 쪽에서의 어떤 큰 시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글로벌적인 추이를 본다고 하면은 영국이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뭐 자동차나 이 철과 알루미늄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합의를 좀 관세를 내렸다는 것 자체를 본다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쪽에서의 지금 이 협상은 수혜지. 뭐 우리나라 쪽과의 연결성을 좀 다른 국가들과 대비해서는 찾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영국의 이 제약사들이 얼만큼 이제 그 관세에 대한 부분 내렸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 같은 경우가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제약 기업들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이게 영국 의약사에서는 미국 시장이 그래도 비교적 좀 주요한 시장인데 의약품 관세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영국과 미국이 의약품 관세에 관한 합의점을 도달했다면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서 우리 국내 제약 업체들도 좀 참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은 반영은 안 된 건 맞는데 그래도 자동차주들 쪽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에 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조는 흘러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장님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쵸. 제가 봤을 때도 우선 그 또 이제 이걸 했을 때에 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자동차 기업들이나 또 이제 여러 또 이 상황이 많이 맞물리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철강이나 자동차, 이제 농산물 이쪽으로는 얘기 나왔지만은 또 이제 손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합의가 굉장히 좀 길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는 이 부분인 이 미국과 영국 쪽에서의 그 무역 합의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부분적인 합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해서 이 주식시장 쪽에 반영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합의된 내용들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철폐가 됐고 자동차에 관해서 그 관세가 원래는 27.5%였는데 그걸 이제 10% 정도로 줄이는 그런 또 합의였거든요. 그게 이제 국내 자동차주들에게도 좀 어느 정도의 훈풍으로 이어졌지만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중국 쪽이랑도 미국이 무역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일정상으로 주말에 이때 뭐 어떤 내용 나올 거라고 조금 예상하세요? 저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악화될 일은 없다. 이게 결론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미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IT 기업들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눈치를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경제에 대한 무역 협상이나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과반수가 굉장히 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중국 쪽에서의 이 IT 부품들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결국 이제 광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협상 카드로 좀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완화된 취지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국과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으로 합의를 하지 지금 중국과 어떤 바로 이제 협정에 대해서 뭐 품목에 대한 관세를 크게 늘린다, 이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역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하반기까지 이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좌지우지한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우선 뭐 중국에 대한 협상 더욱더 나빠지진 않겠지만 크게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접근하는 전략은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무역 합의에 관한 이야기들 같이 소화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이제 조선주 이야기를 그래도 비교적 오랜만에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선박수주 선두를 다시 탈환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이게 조선주의 조금의 악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이 헤드라인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크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쪽의 시장 점유율이 중국 내부적으로 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조선 점유율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중국이 가장 최근에 경기 부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어떤 이 조선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 안에서의 발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조선 이 시장 점유율을 중국에 뺏긴다, 그 전부터 솔직히 뺏겼거든요. 뺏겼던 상황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토탈로 해서 하는 부분이지 친환경선이나 LNG 이쪽에서의 기술력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더 앞서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쪽에서 최근에 컨테이너에 대한 이 관세도 지금 매기려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에 대한 이 중국 쪽에서의 경쟁에 대한 구도는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 미국이 중국 쪽에서의 이 조선과 어떤 상선 또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한테는 또 좀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일정 부분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의 어떤 글로벌 경쟁 시장 점유율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시나리오 자체, 그러니까 헤드라인 자체는 우리 시장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조선주들이 그래도 이제 오늘 시장에서의 이제 소폭의 조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자라는 그런 의견에 관해서는 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좋다라고 봐요. 네. 올해 지금 1분기 때는 발주량이나 그런 부분이 줄었다고 하지만 워낙 작년이 좋았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가 아니죠. 약간 좀 비교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조선주들이 꼭지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유일하게 협상을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조선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파생력이 다른 섹터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조선주들이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도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2, 3년치의 실적은 좀 보장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기업들은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방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마다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재 쪽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쪽도 여전히 긍정적인 뷰로 좀 보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조선 기업들이 먼저 가야 기자재 기업들이 가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예전만큼의 그런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주가 따라가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의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조선 기업들 전반 기업들 대비해서는 기자재 기업들이 어떤 그 주가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폭을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지금 그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어떤 컨테이너선이나 이쪽보다도 지금 모멘텀은 LNG선이나 친환경선 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친환경선과 LNG선의 기자재 납품, 또 이제 엔진 쪽에서의 기업 엔진 쪽에서의 개발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돼야 되는데, 근데 좀 많이 트렌드가 바뀐 게 이 조선 전반 기업들이 부품에 대한, 그러니까 기자재 부품에 대한 내재화를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그 부품을 가져와서 이 배를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큰 기업들이 제품에 대해서 자체적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만큼의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좀 약간의 좀 혜택은 덜 보는 건 사실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기자재 기업들로 이 종목들을 추리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옥석 가리기는 어떤 섹터건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준점을 잘 세우셔서요, 여러분들이 전략들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뉴스가 나왔지만 조선주들은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뷰로 바라보면 좋겠고요. 오늘 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조선주들은 하락을 하지만 매수의 기회로는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부장님, 저희가 조선 관련해서도 약간 하나 그룹주들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 그룹주 내에서는 뭐 조선과 방산, 태양광 이 모든 이제 섹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룹주인데요. 이 하나 그룹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3월 이제 중순 때 진짜 그 전에서의 가장 큰 유상증자를 단행했잖아요. 네. 3조 7천억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3조 7천억에 대한 유상증자를 했을 때의 시장에서 뭐 이 하나 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주가 조정을 받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날 당일 10% 이상의 주가가 좀 빠졌지만 오히려 주가가 지금 회복을 했던 상황으로 간 부분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그룹주도 이상증자를 단행했을 때 내부적인 지배 구조상 그 자금을 그쪽 쓴다라는 약간의 좀 의심도 많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자본금에 대한 자본력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때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하나비전, 또 이제 다른 하나 그룹주들의 상장사들의 목표 주가를 높게 측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과 별개로 이 유상증자에 대한 자금을 뭐 유럽 쪽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의 투자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들이 이 주가가 의구심을 해소하고 이 목표 주가 펀드멘탈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주가 다 잘 갔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그룹주들이 뭐 조정을 또 다른 이슈가 나와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유상증자 이후에 그 자금에 대한, 한마디로 유상증자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잘 수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약간 뭐 PBR 구조로 또 이제 다른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비해서 이 밸류가 많이 높지 않냐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그룹주들이 약간은 그 실적주에 대한 개념도 있겠지만 성장주에 대한 그런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이 좀 밸류를 오히려 더 높게 측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그룹주들에 대한 뷰는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변동성에 대한 가능,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감은 약간 그전보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장주에 대한 밸류를 준다고 한다면은 저는 플러스 알파 또 이제 뭐 하나비전도 그렇고 뭐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AI 쪽과 또 이제 뭐 친환경선에 대한 엔진 부분에 대한 부분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 잘 가는 이유가 일반적인 방산 쪽에서의 유럽에 대한 뭐 그런 방위비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주 쪽에서의 이 기술 개발과 협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플러스 알파로 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 그룹주들에 대한 주가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 그룹주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요. 오늘 시장 한 주 평 간단히 한 번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우선은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며칠 동안 들어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글쎄 이 부분 같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낙폭이 커질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시장에 대해서 악재에 있었던 이 관세에 대한 부분, 또 미국과 중국의 이 경기 우려가 또 이 이슈가 나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최악의 상황은 지금 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지금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주가가 어디까지 많이 올라간다는 것보다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좀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IT 쪽에서의 삼성전자, SK에서 가는 부분도 아니고 또 이제 뭐 자동차 기업들도 어제 오늘 좀 반등했지만 어떤 그 바닥에서 약간의 좀 반등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부분은 분명히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다는 부분은 결국 이제 종목 장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내용 나눠봤는데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이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큰 산이 두 개나 남았죠. 바로 EU와 중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협상에 있어서 난이도가 가장 쉬운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협상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우호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당장 실질적인 성과는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현재는 나란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주 3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었던 LIG 넥스원입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정말 줄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대부분 증권사들에서 30만 원 초반대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었는데 이것이 대부분 40만 원 초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서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33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무려 49만 원까지 가장 큰 폭으로 눈높이를 올려잡았습니다. 숫자 좋았죠. 매출은 9천억 원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량 증가를 했고요. 시장 예상치 13%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100억 원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증가,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시장 예상치를 무려 75%나 상회하는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호실적의 배경은 국내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성장 굉장히 좋았죠. 양산 사업 매출 성장 일어났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 국내 영업이익률이 10%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외도 좋았습니다. 해외 사업 영업이익률 22%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8.2%였거든요. 훨씬 더 웃도는 성적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수주잔고는 어떻게 될까요? 1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잔고 22.8조 원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작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에서 수주한 천궁 수출 3조 7천억 원을 포함을 해서 4조 2천억 원의 신규 수주를 1분기에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출액 대비해서 5.9년치의 일감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안정적 실적 성장이 담보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수보다 이익률이 훨씬 높은 중동향 사업이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세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이고요. 매출액 1,0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7%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5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순이익입니다. 102억 2,800만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00% 넘게 말 그대로 폭증을 했습니다. 호실적의 배경은 작년부터 전략적으로 투자한 저연차 IP, 그러니까 트레저, 베이비몬스터 이런 기업들의 이런 그룹들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외형 성장을 잘 견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규 앨범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성장세를 그렸고요. 공연과 연계된 MD 판매도 증가했습니다. 수익성 개선됐고 포트폴리오 균형 잘 잡았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에 블랙핑크가 투어를 시작할 예정이고 플러스 알파로 저연차 IP들 역시도 신규 앨범 판매에 나설 예정, 그리고 이들 역시도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사측에서는 중국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을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그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가장 저평가된 엔터사가 바로 YG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82,000원으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52주 신고가 터치하면서 두 자릿수까지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78,000원 터치하는 모습 나왔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면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가 합병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어제 내놨죠. 새롭게 탄생될 합작 법인은 양사가 공동 경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업계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한 팀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CJ, CGV 이렇게 양강구도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양강구도의 특징은 기존 체제 대비해서 출혈 경쟁이 좀 완화된다는 점에서 긍정 포인트, 그리고 영화 편성에 있어서 다양성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침체된 국내 극장 연화 산업에는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침체됐나 살펴봤더니 실제로 작년 관객 수가 팬데믹 이전에 절반밖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은요. 롯데쇼핑과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콘텐츠리 중앙보다도 롯데쇼핑이 훨씬 더 강한 슈팅 10% 가깝게 오름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두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롯데컬처웍스의 지분 86.37%를 롯데쇼핑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메가박스 중앙의 지분 95.98%를 콘텐츠리 중앙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양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괜찮았어요. 롯데쇼핑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줄어들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량 늘어났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11.8% 상회하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백화점 비용 효율화와 해외 사업 성장이 실적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 역시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컨센은 상회했다는 부분 체크, 경상 운영비 효율화 효과로 비교적 선방한 성적표를 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이고요.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 3개월 만에 10만 달러 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미증시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이런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5%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늘 컴투스홀딩스와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양사 모두 다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자 쪽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D-Wave 퀀텀이라는 기업이 51% 넘게 주가가 폭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0%가량 늘어났습니다. 독일의 양자 컴퓨팅 시스템 납품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때문에 우리로와 ICT-K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슈팅이 나왔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기와 전기차이고요. 비중국 배터리 총 사용량이 98.4GWh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다 늘어났지만 중요한 부분은 국내 배터리 3사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와 SK온의 시장 점유율은 40.3%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포인트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3에서 4%대 내림세를 걷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희로 인석과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금요일 마감 시장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시작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음 주 시장에 관한 시나리오 같이 저와 세워볼 텐데요. 다음 주에도 주요한 일정들이 있어서요. 그에 따라서 우리 지수와 또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일단은 다양한 시나리오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 미리 보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이번 주 시장은 세 가지의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FMC 회의 결과 요약을 좀 해보자면 일단은 파월 의장이 기다려보겠다. 앞으로 더 추가적인 수치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 영향력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어제였었죠. AI 반도체 수출 규제 철회 소식 들러오면서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달랐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러한 움직임들 이어질지를 보실 텐데 일단 주가 흐름들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나타내고 어제 삼성전자가 보합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0.73%, 현재는 0.5%의 등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비전은 어제 시장에서는 4% 올라섰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 상승폭들을 다시금 반납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게 현재는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수출 규제 철회 관련주들의 흐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봤었는데 다소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5월 15일 조 바이든 측에서는 반도체 수출 규제에 관한 행정명령을 했고 그에 따라서 시행 예정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서요. 일단은 반도체 업계가 어떤 명령이 좀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적주들에 관한 다양한 주가 흐름들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테고요. 지금 현재 오후장 들어서도 실시간으로 실적 속보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주요한 엔터주들의 실적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면으로 실적주들은 여전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도 이러한 흐름들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발표 후에 강세 업종 볼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도 강한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실리콘2가 그리고 콜마홀딩스가 좋은 실적 발표를 했고 APR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도 좋은 주가의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죠.
방산 쪽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LIG 넥스원이 좋은 호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앞서서 저희가 브리핑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화시스템도 좋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게 신재생에너지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좀 사업들이 좀 축소가 되면서 흑자가 전환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CS윈드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실적의 발표가 되고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는 업종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쪽과 카카오 게임즈,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가 적자 전환했습니다. 오늘 넷마블의 흐름과도 좀 다른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들의 흐름들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실적주들 중에서도 조금 두각을 나타냈었던 그런 실적주가 있었는데요. 어떤 실적주 있었었는지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용히 강했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반도체 소부장주였습니다.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도체 투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이런 중소형주들은 언제쯤 시장에서 탄력이 나올까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HBM의 훈풍으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폭발적인 실적을 보여줬고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심상치 않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오늘장까지 이어오진 않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다른 시선으로 관련 기업들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매출 증가율이 81%에 해당했고 파크 시스템즈는 매출 증가율이 무려 100%가량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400%나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려 300%가 넘어서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HBM에 따라서 미세 공정에 들어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은요. 다른 반도체 주들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자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순매수로 폭발적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이 반도체 소부장주 쪽으로도 어느 정도의 선두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소부장주들의 실적 발표가 납니다. 혹시나 폭발적으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을 만한 기업이 있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다음 주 우리 시장 시나리오 한번 같이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또 일정들이 있거든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CPI, PPI 모두 다 발표가 나고요. 특히나 중국 쪽에 관한 CPI 지표가 발표가 나기 때문에 중국의 추가 부양책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 지표 확인을 해보시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큰 틀의 흐름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출 지표가 발표가 나는데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수출 지표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요. 국내 증시에 타격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자동차 관련주들은 이러한 데이터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수출 지표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을 잡는 게 또 하나의 시장을 바라보는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입니다.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 현재 예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시선에서는 지난 1행정부 때도 미국과 중국의 첫 번째 회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큰 기대는 가지지 말고 시장에서 일단은 바라보는 관점으로 시장을 살펴보자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말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중동 순방을 통해서 시장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 물가 지표, 그리고 수출 데이터 발표, 추가적으로 시장에 변수가 있을 만한 미국 행정부의 행동들까지도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도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역시도 여러분들 주시해 보시면서요. 계속 시장 저희와 함께 팔로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시장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후장 전략 이어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